9월 14일 마감 시장입니다. 오늘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환율도 원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이슈는 연준의 이 금리 정책이 9월 달에는 동결이 확정적이죠. 97%입니다. 자, 그러면은 9월, 10월, 11월까지 2개월 동안 이제 통화 정책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요. 불확실성이 현재 사라진 상황입니다. 그리고 11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로 작용했고, 특히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관과 금융투자가 그동안 많이 조정이 나왔었던 업종들에 대한 좀 이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형주들이 다 올랐거든요. 웬만해서는 대형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옵션 선물 동시 만기 이후에 좀 이 수급의 리밸런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오늘 개인 투자들이 털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여러분들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털린 게 아니고 이익매도 물량들이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에서의 매도 전환이 되었지만 이게 이익매도 물량일 수도 있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, 그리고 그 물량들을 기관 금융투자들이 봐줬다는 거,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이 기관 금융투자들과 디커플링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. 왜냐면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한 1300 밑으로 바로 떨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결국 기관 금융투자들이 좀 시장을 받쳐주는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어야 되는데, 오늘 강한 매도세가 유지해주면서 옵션 선물 동시 만기 이후에 수급이 들어왔다. 요거는 매수 포지션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줬다.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주도주가 없었어요. 오늘 좋은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주,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강한 수급을 끌어당기면서 막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형주가 막 4, 5%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. 시가총액 높은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, 2%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은 정말 막 4, 5%대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이렇게 주도주가 빵 터져버리면은 다른 업종들을 끄고 가는데, 오늘 그래서 무려 1600개가 상승했지만은 그 중에 20%에서 상승한 거는 10개도 안 됩니다. 10%에서 상승한 거는 30개도 안 돼요.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오늘은 분산 투자가 들어왔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분산 투자가 된 다음에 또 개별 종목들이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.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여전히 국내 증시는 아직 또 개별주, 테마주의 시장이 조금 더 맞지 않나? 라고 생각이 드는, 오늘 뭐 장중에 또 초전세 관련 테마주들 오늘 7번째 부활했죠. 간 거 보고 저도 야, 이렇게 대형주가 올라도 개인 투자들이 대형주를 안 사는구나. 많이 좀 투자 심리가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이는 상태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받쳐주는 상황에서 테마주가 랠리가 나와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니까 우린 여전히 개별주 위주의 그런 장세 좀 확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.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, 다만 한국은행에서 물가 2% 달성 시점이 연말이 넘어갈 수 있다 라면서 좀 초를 치긴 했는데, 다행히 이런 것들을 약간 무시하고 강세장이 이어졌다는 점.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통화 정책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장전 시장에서 오늘 반격 나올 거다. 왜냐면은 반격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, 오늘이. 근데 이렇게 세게 나올지도 몰랐어요. 근데 좀 주도주가 없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쉬웠다. 반도체 종목이 이제 오늘 ARM이 상장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죠.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반도체든 2차전지든 자동차든 우리나라에서는 주도주가 가장 좋은 게 바로 수출 주도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수급을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화학, 철강, 전기전자, 운수장비, 제조업, 이렇게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출 업종들이 잘 돼야 돼요.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조금 아쉬웠다. 그래서 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 시장이 가장 강한 시장이거든요. 그 시장이 언제였습니까, 여러분들? 작년에 기억나시나요? 차화전,
네, 자동차, 화학, 전기전자 이때가 제일 좋았거든요. 대형주도 가고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막 연고점 때리고 버렸잖아요. 그렇게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은 업종들이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좀 치고 나간 종목들이 약간 아쉬운 시장이다.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지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유력하죠. 네,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, 2분기 때 정말 개박살이 났고 특히 3분기 때는 영업 이익이 보합권 그리고 4분기 때는 영업이익 흑자를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기준입니다.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, 삼성 SDI 오랜만에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막 거래대금이 예전처럼 크게 막 쏠리면서 반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. 워낙에 조정이 나왔던 구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좋은 모습. 네, 그리고 지수가 오르면 여러분들 금융업은 떨어집니다. 네, 금융업들은 떨어졌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상한가 종목은 나오지 않았고, 자 코스닥도 보시면은 뭐 기관 금융투자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이 반등이 나왔다. 좀 아쉽죠. 오늘 3.8%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좀 노이즈가 많은 그냥 좀 자본이 많은 주식이에요. 지금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가 이제는 2000년대 대장주가 포스코로 사실상 포스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시가총액이 워낙 이건 높긴 하지만은 그래서 포스코 종목들의 방향성이 더욱더 2000 종목들을 좀 끌고 갈 수 있는데 자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2000 종목들은 지금 대형주만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오르고 반도체가 다 올랐다면은 2000 종목들은 에코프로엠이 오른다고 반도체 2000지 소부장 종목들이 가지 않아요. 그런 거 본다면은 2000지 종목은 이제 대형주 업종들 위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점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이제 배당주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불어올 때는 배당주 관련된 내용 배당주를 좀 많이 투자자들이 찾는데 이번에는 뭐 생명보험 테마주들이 뭐 배당주 뭐 10%까지 한다고 하죠. 네, 그런데 배당 관련된 이슈들 영상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생명보험 테마주도 말고도 뭐 통신 관련 테마주도 배당주 좋은 거 많거든요. 그래서 배당주는 체크할수록 좋다. 근데 배당주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장기 투자죠. 네,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초전소체 대단합니다. 네, 죽지도 않고 또 왔다. 뭐 주요 내용은 중국이 이때까지 발표했던 초전소체 관련된 리포트들을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음모론이죠. 야, 중국이 왜 삭제했냐? 이거 그 대신에 특허도 중국이 내고 있잖아요. 초전소체 관련된 이런 특허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. 이런 정보를 이제 감춰서 좀 자기들끼리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팍 올라갔거든요 오늘. 네, 그래서 초전태는 9월달에 9월달에 킨터에너지 연구소의 발표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 이제 정부 지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RM의 이런 상장 이후에 관심도가 또 다시 한번 쏠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에 지금 AI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 AI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어쨌든 고출력된 반도체가 같이 생산이 되어야지 AI든 뭐든 같이 발달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리고 OLED, LED 관련 테마주들 사실 뭐 LED 관련 테마는 중국한테 지금 시장을 뺏긴 상태에서 이번에 아이폰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로 이 애플의 파급력은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. 네, 시총무해도 삼성전자가 비교가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뭐 애플카를 만든다든가 또 애플 관련된 내용, 애플이 핸드폰을 만약에 접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관련 테마주들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지금 아이폰 15가 아직 이제 발표된 이후에 이제 출시를 정식적으로 하고 거기서 판매량이 짓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또 사상 최대 판매량 기록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애플 관련 테마주들이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애플이 가야지 삼성전자, LG전자 부품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. 네, 수익이 난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간의 단위가로는 이 탈모를 인공지능에 붙였어요. TS 트릴리온 굉장합니다. 네, 탈모 관련 테마가 올랐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 이거는 한 이틀 정도 뉴스가 되는데 이틀 동안 조용하다가 오늘 올랐어요. 네,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반등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단기적인 탄력이 나왔고 보시면은 상위 종목들이 이게 주도주가 없으니까 막 몇 개가 없죠. 네,
크게 싸잡아서 올라가는 테마가 없다는 점들. 그래서 주도주가 이렇게 상승장이 이제 올라간 다음에 투자들이 또 한쪽으로 몰리는 구간이 오거든요. 그 종목들을 한번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홀짝의 실패해서 굉장히 좀 타격이 많이 컸는데 내일은 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레스 받아요. 제가 그래서 오늘 토끼가 반격에 성공했고, 네, 기간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내일까지 좋은 흐름이 나갈 수 있을 것인지. 지금 미국 양안 선물 시장은 뭐 나쁘지 않거든요. 네, 나쁘지 않아서 내일도 좋은 시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